민주당이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활동비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예산을 각각 전액 50%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드러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를 전액 깎은 데 이어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 예산도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어땠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비네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밝히자 법무부가 검찰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특활비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활비 논란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늘 있어 왔고 유불리에 따라 공격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수비적 입장에 서기도 하는 게 바로 이 특활비인데요. 자,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나라 돈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10원 한 장이라도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부분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예산 정국에서 검찰의 특활비 논란이 기존과 좀 다른 성격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예산을 각각 전액 50%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를 전액 깎은 데 이어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사 예산도 줄이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검찰 특활비 예산으로 8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집행 적절성에 대한 국회 심사가 검찰의 자료 미제출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특활비 감액이 필요하다며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마약 수사와 관련한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대응 등 국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수사를 위한 특활비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동민, 김승원,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범죄 증거의 디지털화 및 사이버 범죄 증가에 대응하는 첨단 범죄 및 디지털 수사 특활비 1억 2,200만 원을 전액 깎았습니다. 또한 금융 증권 범죄, 가상 자산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수사를 지원하는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예산도 전액에 해당하는 14억 7,100만 원의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약 관련 정보 수집 요원 교육 등 수사 지원을 위한 특활비 2억 7,500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검찰이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이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다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윤석열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주요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 주장은 비단 검찰에게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정기관인 경찰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는 내년도 경찰청 특활비 예산으로 31억 6,7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인데 구체적으로 수사 지원 29억 2,200만 원, 치안 활동 지원 2억 4,600만 원 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마저 깎겠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기동민, 김승원,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수사 지원 예산 14억 6,100만 원, 치안활동 지원 예산 1억 2,300만 원의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모두 원래 예산에서 50% 일괄 삭감한 안인데요. 자, 그러나 문제는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이 김의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특활비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8년 108억 7천만 원을 시작으로 2019년 48억 7천만 원, 2020년 41억 6천만 원, 2021년 39억 1천만 원, 2022년 33억 4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에서는 1억 7천만 원이 감액된 2023년 31억 7천만 원입니다. 보시다시피 특활비 예산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 대비 최대 77억 원을 더 책정한 것입니다. 이걸 어찌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산으로 검찰을 길들이려 하는 민주당의 이러한 방침이 역풍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민주당이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특활비의 사용처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마약, 보이스피싱, 그리고 사이버 범죄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깎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특활비와 관련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돌연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범죄가 터지고 터진 후에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듯이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문제와 관련해 이것을 수사하는 데 쓰이는 돈을 삭감하겠다고 하니 과연 어느 국민이 이를 좋게 보겠냐라는 것이죠. 80억 900만 원이 책정된 검찰의 전체 특활비에서 마약 수사 관련비 2억 7,500만 원은 범죄자 포착을 위한 위장거래 및 현장 근무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깎겠다는 게 바로 민주당의 방침인 것인데,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이 연령과 장소, 직업을 가리지 않고 파고들고 있고 구입 경로도 갈수록 진화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검이 단속의 수사당국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휴대폰으로 마약을 주문해서 단 40분이면 배달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24시간 내내 마약 거래 흥정이 오가고 있다고 하죠. 또 피자 한 판 값에 팔리는 마약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만 유독 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민주당 안민석 위원은 최근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냐라면서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었죠. 이러한 인식 자체가 민주당이 이 문제를 대수롭게 보지 않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이 특활비를 깎을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5년간 마약 적발량은 18배, 10대 마약류 사범은 4.5배씩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횟수는 고작 7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마약 퇴치에 미온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어떤 단편적인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수사비를 깎을 게 아니라 더 늘려주면서 마약 근절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금융범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 동생도 또 제 부모님도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피해를 입기 바로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모든 전화나 메시지를 의심하게 되는 어떤 후유증을 안게 됐는데요. 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일당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관련 특활비 예산을 깎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 또한 어느 국민들이 좋게 보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죠. 정쟁에 매몰돼 국민들이 무엇에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국회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 이런 기본을 모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부디 다음 총선에서 싹 갈아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